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며 재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자 국헌문란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72명을 내일 고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가 평일을 언제쯤 마무리 짓고 평결 절차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괴물 산불로 불리는 이번 의성 산불은 산림청 조사 결과 화재 초기 알려진 성묘객 외에도 불을 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까지 위협했던 두 번째 산불이 인근 과수원에서 처음 발화하는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을 조건으로 한 의대생 복귀 최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내일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 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각종 집회와 정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고 정치권은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면서 각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을 모레로 제시하면서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제2의 계엄 획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18일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때까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작전이란 겁니다. 눈뜨고 당하지 않겠다며 한 대행이 모레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입법은 물론 국무위원 추가 탄핵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발의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국무위원 줄탄핵을 제안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여당이 내란 선동죄 고발 카드를 꺼내자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예고 배후에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는 여당 주장은 거짓이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전광훈과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과 승인을 받고 있나 봅니다. 당이 한덕수 대행과 여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사이 이재명 대표는 SNS로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는데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거라며 헌재를 달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국민의힘은 줄탄핵 경고를 두고 사실상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도 결국 탄핵을 뜻하는 것이라며 국가 재난 속에 무작정 정부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정치권 상황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는 물론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는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라고 규탄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입니다. 대형 산불 재난, 글로벌 통상전쟁 같은 현안이 산적했는데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혈안인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뜻에 반하면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은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면서
겁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묻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국회를 해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권력 중독당이라며 재난을 수습한다면서 국정은 마비시킨다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회팀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민주당이요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경이 뭐예요? 네, 그저께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실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경고했는데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탄핵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쉽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예.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권도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인용 5명, 기각이나 각하가 3명인 것 아니냐는 추측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다음 달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그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확실한 인용 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방식이요. 국무위원 한 명씩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국무위원은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초선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한 명씩 탄핵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기자회견에서도 마은혁 후보 임명 여부를 지켜보면서 탄핵하겠다고 전제를 밝혔죠. 먼저 한덕수 대행 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고 이후 여부를 보며 국무위원 한 명씩 탄핵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명씩 탄핵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예. 절대적 시간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탄핵소추 발의와 표결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정말 미친 듯이 탄핵소추를 해도 서너 명 할까? 탄핵안을 발의하면 당일 표결은 어렵고 본회의를 잡아서 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퇴임하고 없다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줄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도 실제로 거론은 됐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죠. 한 번에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고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게 된다고 하면 마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미 민주당이 여러 법들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은 제출되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줄탄핵이 돼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위헌 소지는 남습니다. 헌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거죠. 마 후보자 임명도 불투명합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만 임명권이 있지 국회가 임명권을 갖진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상 헌재를 향해 빨리 인용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지층 달래기용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 강경파 중심으로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연쇄 탄핵을 더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2명의 재판관 퇴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퇴임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헌재가 평의를 끝내고 결론을 정하는 평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선고 기일은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가 끝나지 않고 선고 기일 통지가 미뤄지면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최대 변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입니다. 오는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이 나면서 8인 체제의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명의 추가 재판관을 더 임명해야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변수를 고려할 때 두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설레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시 금요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4월 셋째 주 초반에도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헌재가 왜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최종 의견을 결정짓는 평결 절차에 언제 돌입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일대를 경비하는 경찰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요. 경찰은 근무 방식을 조정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대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밀리면서 헌재 앞 집회도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가짜 경찰이냐며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등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과열되는 집회에 전국 기동대가 서울로 모이는 상황인데 지난해 12월에는 2,000개 부대가 투입됐고 올해도 매달 1,700여 개 부대가 추가로 동원됐습니다. 기동대 1개 부대당 평균 60명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달 10만 명이 넘는 기동대원이 서울 도심 집회 관리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당초 경찰은 3월 중순 선고를 예상하고 경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데 선고가 연기되면서 현장 경찰들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동대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가 돼 있고 피로들도 상당히 누적돼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번아웃 상태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평균 92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올해 1월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11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차출된 기동대원들의 숙박비로만 약 13억 6천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는 경찰청이 편성한 연간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경찰은 늘어나는 체류 비용과 대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내일부터 상경한 지방 기동대원들이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서남비 법조팀장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2명의 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결론 안 날 거다 이런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선 4월 18일만은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 여전히 우세합니다. 예. 변론 기일을 빠르게 진행했던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강했었고 이미 변론 종결 후에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선고를 내리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2명의 재판관 퇴임 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가정입니다만 최악의 경우엔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유를 짧게 설명드려보자면요. 현재 재판관 9명은 지명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목 3명, 국회목 3명, 대법원장목 3명으로 나뉩니다.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이 됐었죠. 따라서 두 재판관 퇴임 이후 들어올 새로운 재판관 2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행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대행은 권한 대행인 만큼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 대부분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관 지명은 매우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하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 명이 그럼 부족하게 되는 거죠. 다만 6명으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냈었던 7인 이상 출석일 때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법적인 논란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 선고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요. 한 대행이 2명의 재판관도 임명하고 추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과 대답이 되는 건데요. 앵커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상황이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고는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관심일 텐데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자리에 대통령 지명 몫으로 2명이 새로 들어오면 진보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보수 성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니까 최종적으로 진보는 3명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구인 체제는 최종적으로 진보 셋, 중도 보수 둘, 보수 넷 이렇게 재편이 됩니다. 보수 성향 우위의 헌법재판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열흘째 이어진 전국 대형 산불 중 마지막 경남 산청 산불도 마침내 주불이 잡혔습니다. 무려 213시간 만인데요. 2022년 경북 울진 산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길었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우 기자, 오늘로 영남권 산불은 다 잡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애를 태웠던 경남 산청 산불도 열흘 만에 드디어 주불이 잡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지리산 부근에 200m 화선이 살아 있었는데요. 헬기 50대와 진화 인력 1,500여 명을 집중 투입해 남은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불이 하동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 10:30으로 산청과 하동 지역에 주불이 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213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22년 경북 울진 산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길었던 산불입니다. 경상남도는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그리고 하동군 옥종면 주민에게 우선 1인당 3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로 지금까지 30명이 숨지고 4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8,239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80%에 이르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네, 이제 주불은 잡혔지만 아직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산불이 재발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불이 잡힌 뒤로도 곳곳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서 불씨가 살아나 인근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는 남안동 나들목 인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불을 잡은 경남 산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곳 산청은 산세가 험한 만큼 잔불 진화 때도 헬기 40대와 산림청 특수진화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데만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로 통제됐던 서산 영덕고속도로 북의성과 청송 구간도 조금 전 7시부로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제 전 구간 통행이 원활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지휘센터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의 산과 들을 깡그리 집어삼켰는데요. 영덕의 송이버섯, 청송 사과 같은 지역 대표 특산물들도 올해는 맛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우던 농민들 마음은 오죽할까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산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린 경북 영덕의 한 소나무 숲입니다. 이 산에서 3대째 송이를 채취하고 있는 이상범 씨는 지난 며칠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할아버지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로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거의 한 34헥타르의 송이산을 갖고 있는데 3대째 송이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화하고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또 20, 30년은 또 기다려야죠. 13년째 전국 생산량 1위를 지키고 있는 영덕송이는 이렇게 30, 40년 묵은 소나무 숲이 모두 타버리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사과는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고 이제 막 봄 기운을 받아가던 나무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청송 역시 지난 22일 시작된 의성 산불의 여파로 지역 특산물인 사과 농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이래 날라가서 이래 떨어져가지고 이런 나무도 다 죽어요. 아, 죽어요? 다 죽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을 길러내던 경북 지역의 농가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생계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막막함에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인데요. 3천 채가 넘는 집이 불탔는데 당장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조사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복구 완료까지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데요.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듯 마을 곳곳에 집들이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날아가 버린 주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한 개도 못 갔는데 누가 뭐 따라가 가와라 입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이 불탄 집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러 다닙니다. 조사하고 난 뒤에 철거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줄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잔불 재발화와 이재민 지원의 조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3천 채가 넘는 화재주택 조사에는 최소 2, 3주는 걸릴 전망입니다. 피해 조사도 문제지만 조사가 끝나도 이렇게 불타버린 수천 채의 집을 철거하는 일도 큰 숙제입니다. 철거가 다 돼야 임시 조립식 주택이든 새 집이든 지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집은 둘째치고 꽃샘 추위에 당장 끊긴 전기부터 복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산불 대응과 통상, 민생 문제를 아우르는 추경 추진 소식에 여야 반응 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급한 현안을 선정해 꼭 써야 할 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 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산불 피해 복구가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산불 추경을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까지 범주에 넣었는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산불만큼은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지만 필수 추경을 두고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매우 적절한 판단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적기 대응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4월 안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세부 내역을 두고 의견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7.7 강진으로 아비규환이 된 미얀마에서는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가 5천 명을 넘었는데 사망자만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죠. 미얀마 군부는 이런 참사에도 반군을 향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 잔해를 사람들이 맨손으로 파헤칩니다. 한 소녀는 건물 아래 갇힌 어머니를 구하려고 사투를 벌였지만 구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이들은 의료품과 병원 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미얀마 강진 발생 후 구조가 시작되자 붕괴된 건물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튿날 미얀마 군사정권은 사망자 수가 1,600명이라고 밝혔는데 전날 140여 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사망자 수가 10,000명 이상일 가능성이 71%, 10만 명 이상일 가능성은 36%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구조장비와 구조대를 파견했는데 통신 두절과 기반시설 파괴로 구조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Challenge is the access to the area because the roads are damaged and also difficult to go and difficult to get information. 참사에도 미얀마 군부는 반군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나옹초 지역 공습으로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참사 현장에 군사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 미얀마 강진으로 1,000km 넘게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다른 건물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중국 국영기업 계열사가 짓고 있던 이 건물 한 채만 붕괴한 점을 두고 태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33층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만 남았습니다. 12명은 이미 숨졌고 잔해에 깔린 70명의 생사는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มันน้อย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เศษเหล็กเศษอะไรเนี่ยในการเข้าไปมันก็ยาก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ก็อยู่รอบๆพยายามหาบริเวณรอบๆเท่าที่สุนัขจะเข้าไปได้แล้วก็ 이 건물은 지난 28일 미얀마에서 시작된 규모 7.7의 강진으로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1억 바트, 우리 돈 910억여 원의 거액을 들여 태국 감사원의 신청사로 건설 중이던 건물입니다. 태국 당국은 진앙에서 1,200km 가까이 떨어진 방콕에서 유독 한 개 건물이 붕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1 ตึกที่เกิดขึ้นก็เป็นตึกที่กำลังก่อสร้างนะคะแล้วก็ตึกอื่นๆในกทมไม่มีผลกระทบที่เป็นอันตรายถึงชีวิตนะคะก็ 시공사는 중국의 국영기업 건설 계열사인 중철 19개 현지 합작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방콕의 부드러운 지반과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위원회에 일주일 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휴전을 위한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해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남동부 드니프로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한 마을에선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많은 건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Він вистояв у ту війну цей дом. Я думала, що він і цю війну переживе, але, на жаль, не пережив.
러시아는 휴전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를 포함한 곳곳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졌으며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Росія завдає цих ударів по позиціях всіх, хто хоче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Неможливо ігнорувати сотні шахедів щоночі. AP통신은 우크라이나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몇 주 안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서울 주요 의대를 포함해 각 대학의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는 가운데 의대 복귀 최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연세대 의대생 복귀를 시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의대생들의 등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이어 울산대가 학생 100%가 등록했다고 밝혔고 지방 국립대 중에선 충남대가 처음으로 전원 복귀했다고 알렸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의대도 거의 모두가 돌아왔다고 전한 가운데 최종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갈등이 극심했던 충북대와 경희대 의대가 오늘까지, 가천대와 건국대, 계명대 등이 내일까지 등록 복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전원은 100%가 아닌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2026학년도 의대 인원은 3,058명만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의료 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그런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학생들 돌아오는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다만 일부 의대 학생에는 등록 뒤 휴학과 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업 참여와 학점 이수를 복귀로 본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국내 최대 명품 플랫폼인 반란이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TMF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판매와 결제까지 막히면서 입점업체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명품 플랫폼으로 가장 규모가 큰 반란, 봄 세일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니 결제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뜹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된 데 이어 신규 결제마저 전면 중단된 겁니다. 반란의 법으로 조치한 건 아니고 아마도 그 결제 대행사에서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 반란은 지난 24일 약속했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본사에 항의 방문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대표한 사람이 얼굴 안 비춥니까? 반란 측은 정산 오류로 인한 지연이라며 28일까지 정산 일정을 알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제가 안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혀 설명은 없었나요? 연락 아무도 없죠. 미서부터 아무도 없죠. 반란의 미정산 금액은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기업 회생 신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용록 대표는 이번 주 입점업체를 만나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제2의 TMF 사태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꽃을 시샘하는 추위 때문에 종일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지만 낮부터는 볕과 함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올해는 서울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남,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도, 춘천은 영하 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5도를 조금씩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4도, 대구 15도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글핀 수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